최근 제 친구 중 한 명이 손주가 너무 예뻐서 껴안고 뽀뽀했더니 할머니 냄새나 저리 가라고 떠밀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는 자신의 손주에게 이 소리를 듣고 속상한 마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땀이 나거나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냄새도 다 다른데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액취증과 달리 노인 냄새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노인층은 나이가 들며 후각이 둔해짐에 따라 자기관리 또한 소홀해져 자신의 재취에 무뎌지는데 이럴수록 자기 스스로 재취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퀴퀴한 노인 냄새가 왜 나는지 원인과 냄새를 줄이는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40대부터 생기는 노네날데하이드 때문입니다. 노네날데하이드란 피지안 지방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노인에게서만 나는 특유한 냄새의 원인으로 모공에 쌓이면 부패하며 퀴퀴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40대만 돼도 노네날데하이드 성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유해균 증가, 피부 산성화, 지질 성분 변화 등을 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 신진대사, 땀 분비량, 항산화 기능 저하, 신경계 퇴화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며 노네날데하이드를 제거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늙어가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악취도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외 활동과 충분한 햇볕 쬐기. 야외 활동을 하면 땀이 발생하므로 노인 냄새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노인 냄새를 오히려 줄여줍니다. 우리 몸은 운동할 때 지방산을 에너지로 만들어 산화시키는데 이때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또한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고 자외선, 적외선은 살균 효과도 있어 건강과 노인 냄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매일 샤워하기. 노년기가 되면 야외 활동이 적고 걷는 양도 줄어듭니다. 또한 땀 분비가 적기 때문에 샤워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원인인 노네날데하이드 성분은 피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땀이 배출될 때 피지샘을 통해 나오므로 반드시 피지를 없애주는 비누와 세정제를 이용해 매일 샤워를 함으로써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쉽게 습해지는 회음부, 겨드랑이, 발, 귀 뒤와 정수리는 더욱 신경을 써 씻어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샤워만으로는 충분한 세정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주위의 이벽을 통해 피부를 충분히 불려 산화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꾸준한 세탁. 몸에서 땀이 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땀과 분비물 등을 흡수합니다. 더러워지기 쉬운 속옷 등의 내는 매일 갈아입고 주기적으로 의류를 세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름진 음식 적게. 물, 채소 많이. 재취는 식생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 등 육류는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 냄새를 유발하므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물은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어 이엘을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한 강황, 마늘, 파 등 황화합물 음식이나 콜린이 풍부한 호두, 아보카도, 연어 등은 땀으로 배출될 때 독특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해 소화를 돕는 것이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피토케미컬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물질이나 세포 손상을 억제해 악취를 막아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이외에도 마늘류, 버섯류, 곡류, 곡물류에도 피토케미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금주, 금연. 마지막으로 음주와 흡연을 자제해야 합니다. 음주는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하고 흡연은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 자체로도 몸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모두 제거해도 이곳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입냄새입니다. 지금부턴 입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신다. 입냄새는 입이 건조해질 때 매우 심해집니다. 입냄새를 주로 만드는 세균은 혐기성 세균으로 이들은 입속이 건조할 때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조금씩 물을 마셔주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물을 마시는 빈도가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또한 물로 입을 자주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을 갈 일이 있을 때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난 후 입도 한번 씻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물로 입을 자주 헹굴수록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 섭취. 몸 냄새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입냄새에서도 채소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밥을 먹을 때 마지막 입가심으로 채소를 드셔보세요. 마치 디저트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골고루 씹어서 드세요. 식이섬유의 특징은 매우 질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씹어야 합니다. 오래 씹는 만큼 구강 내에서 침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침은 입냄새를 만드는 혐기성 세균들을 억제하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침 분비량이 늘어나면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치아 사이의 찌꺼기를 같이 품고 내려갑니다. 구강 내에서 부패하여 심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법은 특히 아침 입냄새 제거 방법으로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약간의 소금이 주는 상쾌함. 치약과 가글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은 소금입니다. 일상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치약과 가글에 소금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세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입안 세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소금물로 목가글을 하는 것입니다. 목가글을 해주면 목 부근의 세균뿐 아니라 기타 이물질 제거에 매우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금의 농도입니다. 너무 약해도 너무 진해도 안 됩니다. 소금물은 물 250ml에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물보다 살짝 더 짜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마스크.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됐지만 아직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불편해져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입이 순식간에 건조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강 케어. 입냄새의 대부분은 구강 상태 불량에서 옵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다면 입냄새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치아와 혀를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음식의 부패로 인한 입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구강 케어는 입냄새 제거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럼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강 케어 순서와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시를 사용해 주세요. 양치질을 해도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가 잘 제거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끼리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지시를 이용해 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지실질과 양치질 혹은 가글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실은 양치질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를 사용하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순간적으로 조금 벌어집니다. 이후 양치질이나 가글을 하면 치아 사이를 더욱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글입니다. 가글은 양치질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을 통해 구강 내 세균을 잡고 입냄새 가스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리브러시 농축가글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때는 1에서 2번만 펌핑해 주세요. 농축가글의 뚜껑에 절반 정도 물을 담고 농축가글을 1에서 2번 펌핑해 주세요. 약 20에서 30초간 입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가글을 하고 뱉어주세요. 리브러시 농축가글 속에 있는 CPC와 아연 성분이 입냄새 유발 세균과 가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로 2에서 3번 정도 헹궈주세요.
죽은 입냄새 세균과 포집된 입냄새 가스를 물로 헹궈서 잘 없애주세요. 세 번째로 양치질을 해주세요. 치아에 옆면, 씹는 면, 안쪽 면 모두 골고루 잘 닦아주세요. 그런데 너무 세게 혹은 너무 오래 닦지는 말아주세요.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상처가 나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양치질을 세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칫솔에 휘어지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산지 한 달도 안 된 칫솔에 칫솔모가 크게 휘어 있나요? 이는 너무 양치질을 세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하면 치약 내 성분으로 인해 구강이 건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의 마모 성분으로 인해 치아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양치질하고 한 10분 후에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구강이 건조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치질은 기본적으로 2에서 3분 정도 집중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목가글도 이때 한 번 더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네 번째로 관리해야 할 것은 혀입니다. 특히 혀의 안쪽을 잘 닦아주세요. 혀의 깊숙한 곳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VSC라는 황화물을 배출하여 입냄새를 심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는 혀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강도입니다. 혀는 절대 세게 닦으면 안 됩니다. 매우 부드럽게 조심히 닦아주어야 합니다. 혀에 미세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혀의 한쪽을 세게 누르면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모두 실천하시면 더 이상 노인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몰랐던 소금의 놀라운 진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